안녕하세요, 조수매니아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매드콤 토이사의 자이언트 로봇 지구가 정지하는 날 버전의 GR2입니다. 자이언트 로봇 OVA 버전에서 등장하는 현혹의 세르반테스가 타고 등장하는 로봇으로 해전용으로 제작이 되었었던 모델입니다. 작중에서는 소년 다이사크가 아버지로부터 처음으로 로봇을 물려받고 싸우게 되는 첫 상대로 등장하죠. GR2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로보트킹이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로봇으로 워낙 유명합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 관련해서는 표절 쪽에 손을 드는 편이긴 하지만 로보트킹은 자체의 설정과 구성만으로도 GR2와 굳이 연결되는 바 없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머리 부분의 디자인만 빼면 전체적인 밸런스나 창작성이 뛰어난 독보적인 로봇이라 생각합니다. 비번이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위시리스트로 원작의 디자인을 제대로 살린 제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봇의 킹을 떠나서 그런 부분으로도 자이언트 로봇 OVA 버전에서 만난 GR2는 첫 등장만으로도 무척 설레게 만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동안 그런 많은 팬을 보유한 덕에 리볼텍, 게러지킷 등으로 자주 등장하였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레진이 아닌 소프트 비닐재로 매디콤사에서 제작이 되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박스 아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cm 정도의 로보트가 들어가 있는 상자이기 때문에 심플한 박스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역시 게러지킷 성격답게 아주 심플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박스에 이렇게 스티커만 붙어서 역시 판매가 된 제품입니다. 표지 자체를 보면 자이언트 로봇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주의사항과 여러가지 경고사항들이 들어있고 매디콤 유저 설명들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있습니다. 소프비 제품을 카피하기 쉽기 때문에 역시 홀로그램 스티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당시 초기에 발매됐었던 제품으로 2019년에 13,000엔으로 판매가 됐었던 제품이지만 지금은 워낙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극소수의 제품으로 물건을 구하기도 좀 어려운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개봉해 보았습니다. 원더 페스티벌 2019년 7월이었죠. 13,000엔으로 발매가 됐었던 제품으로 당시 공교롭게 게러지 회사인 메탈박스에서 동년에 원더 페스티벌에서 레진재 제품으로도 동시 발매가 돼서 주목을 끌었었던 제품이 있었습니다. 역시 레진 제품의 깔끔함과 전체적인 밸런스가 뛰어났었던 제품이었지만 매디콤사의 원형 제작가인 모터켄 씨의 얼굴 디테일은 좀 따라오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이유로 하여 소프비제의 메리트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역시 소프비의 로봇은 단점이 좀 무척 많은 편이기에 그런 단점은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5cm의 크기로 소두의 GR2의 머리 크기가 알맞게 조형된 제품입니다. 마밋의 대형 소프비의 제품과는 달리 알맞은 크기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전체 소프비제 제품으로 오랜 세월을 지나도 상처나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재질로 부담없는 소장이 좀 가능하지만 역시 그래도 로봇은 초합급만한 느낌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쉬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컬러나 무게감 등으로 무척 장점으로 다가오는 제품입니다. 머리, 어깨, 팔, 손목, 다리, 파트 등이 절개에 따라서 회전만 가능한 정도입니다. 원작에서의 무기로는 충각이라는 뿔의 공격과 로켓 펀치 등이 작중에 등장합니다. 5화 진실의 바슈타르 편에 등장하는데요. 그럼 GR2의 매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탈 박스재 제품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좀 둔탁한 느낌, 좀 날렵한 모습들이 조금 소프비 재질로 인해서 좀 표현되지 못한 단점들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얼굴 조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소프비 재질로 인한 단점 때문에 이 머리 부분에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메꿔져서 나온 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원작에서 보면 머리가 이렇게 동그란데 살짝 날카로운 뿌리로 이렇게 이 기둥으로 요 충각이 달려 있는데요. 이 반달 모습이 달려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좀 소프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째로 이런 모습으로 모양을 이렇게 좀 잡은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런 부분이라 그래도 소프비 재질로 이렇게 단단하게 구성이 돼서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느낌입니다.
머리 부분 좀 가등하고요. 뿔도 돌아갑니다. 원래 이게 돌면 안 되는 부분인 건데 구성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해야겠죠. 뿔도 역시 소프비 재질이라 조금 부러짐 요소가 좀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함께 바디 부분의 구성들도 상당히 단단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어깨 부분 이렇게 회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수중에서 로켓 펀치 공격을 하는 장면을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팔목도 회전 가능하고 주먹도 돌아갑니다. 주먹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강력한 느낌의 자이언트 로보와 좀 많이 닮은 듯한 주먹의 표현이 상당히 좀 돋보이네요. 그리고 이 리벳들이 박혀있는 듯한 모습들도, 그리고 얼굴 부분에 이런 리벳들도 약간 좀 자이언트 로보와 역시 GR2로서 두 번째 만들어진 해전용 자이언트 로보로서 손색이 없는 디자인입니다. 등 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 부스터, 물속에서 이제 부스터 파트가 이렇게 날라서 물속에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허리 부분은 가동이 되질 않고요. 다리 부분이 다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소프비 관련된 제품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단점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마미째 로봇 열전에서도 치명적으로 드러났었던 부분인데, 발의 회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못 놓치면 평생 제대로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구성 자체가, 그리고 특성이 소프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게 좀 눌리는 듯한 감이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진입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비단 소프비뿐만 이 메디콤제 제품만 있는 단점이 아니라 소프비 로봇들의 좀 단점이라 할 수 있죠. 다리 부분에서도 보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물이 나와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스터 구멍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되어 있죠. 주먹의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 역시 발 밑에는 소프비 제품으로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광프로와 이쪽에는 메디콤 토이 사이에 각인이 들어 있습니다. 후담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소프비 제품을 잘 넘어지지 않고 세월에 따라서 서 있게 하려고 한다면 이걸 분리시켜서 발에다가 속골을 담는다든지 무게감 있게 레진을 넣어서 이 부분을 좀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으면 좋은 부분이 되는데요. 또 그런 요소를 담다 보면 이게 떨어지거나 그러면 안쪽에서 깨져가지고 가루가 막 돌아다니는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소프비가 아무래도 조금 스태츄 형식으로서 이렇게 지켜보는 부분으로서의 메리트만 있다 그런다면 초아크몬의 어떤 그런 따라가지 못하는 단점들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이언트 로보의 이 후면부의 모습들은 좀 잘 설정 자료를 그렇게 찾아보거나 그 자료가 없다 그런다면 보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역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제품을 통해서 처음 보게 되는데요. 상당히 든든하면서도 멋진 디자인이 압권입니다. 특촬판 자이언트 로보에서도 역시 이 GR2는 자이언트 로보의 라이벌 형식으로 많이 등장해서 많은 인기와 사랑을 받았었던 캐릭터였는데요. 역시 OVA 버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돼서 많은 기대와 사랑을 받았었던 캐릭터였었죠. 네, GR2였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5년 반 동안 7편의 OVA판으로 제작이 된 시리즈 덕분에 초기에 오프닝에 스치듯이 등장하는 GR2와 5화 진실의 바슈타르 편에서 등장하는 GR2는 디자인이 확실히 다르게 정비가 돼서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요코야마 미스테루의 작품 속의 주인공들이 스타 시스템으로 하여 카메오 형식으로 등장하는 방식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시리즈였었죠. 숨겨진 뒷이야기들이 더욱 재밌는 자이언트 로보로 한 장면 한 장면 찾아보는 재미가 난다는 명작입니다. 그동안 리볼텍이나 트레이딩 피규어로도 있었지만 이번만큼 제대로 된 머리 조형의 제품을 구하기는
처음이라 좀 상당히 기대했었던 제품이었는데요. 액션이 거의 불가능한 스태츄급의 제품들을 그리 선호하지는 않지만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이나마도 만족스럽다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소프비 제품으로 수량이 적게 제작된 터에 역시 금액은 현재는 프리미엄으로 어마어마하게 불었거니와 찾기도 어려운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스매니아 전시 리뷰 자료로 이렇게 좀 봉인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봅니다. 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양하고 좀 특이한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는 시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번이었습니다.